안녕하세요. 인생의 한마디입니다. 끝난 일을 계속 떠올리고 계신가요? 그거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 사실 한참 망설였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 망설이다가 결국 켰어요. 어쩌면 저만 이런 게 아닐 것 같아서요. 오늘 드릴 이야기는 쇼펜하우어의 명언을 실제 사례 바탕으로 재각색했습니다. 제목이 좀 세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맞아, 이게 나였네 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식에게 평생 모은 걸 다 줬는데 돌아온 건 1년에 전화 몇 통뿐이었지요.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억울하셨을 겁니다. 화도 나셨겠지요. 밤새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아침에 눈을 떠도 제일 먼저 그 생각부터 나고 밥을 먹다가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어느 순간 또 그 기억으로 돌아가 있고. 그런데요, 문제는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반복하는 이것 때문입니다. 끝난 일을 계속 되갚는 습관, 그게 문제입니다. 병원 대기실을 생각해 보세요. 번호표 들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는데 옆에 아무도 없는 그 느낌. 몸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혼자라는 게 더 시리지요. 진료실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동안 그 조용한 대기실에서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내가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내가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끝난 일인데 머릿속에서 영화처럼 다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처음엔 잠깐씩이었는데 어느새 하루 종일 그 생각 속에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요. 밖에선 멀쩡해 보여도 안에선 몇십 년 전 그 장면을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참, 이게 쉽지 않죠? 슬픈 건 그렇게 하루를 보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후회는 쌓이는데 시간은 가고 몸은 늙어가고. 그런데도 우리는 멈추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여기 두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박순자 씨입니다. 73이세요. 젊을 때 자식 셋 키우느라 자신의 꿈은 접었지요. 하고 싶었던 일도 있었답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애들 학원비 대느라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그 붓을 한 번도 제대로 잡아보질 못했어요.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다 참으셨지요. 그렇게 수십 년을 사셨는데 자식들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무슨 부탁이 있을 때만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순자 씨는 그때부터 매일 그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부족했던 걸까? 잠도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고 날마다 지난 세월을 되감으며 사셨지요. 순자 씨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식한테 서운하다고 말했다가 엄마는 왜 항상 그래요? 소리 들은 날 밤에 혼자 부엌에 서서 물 한 컵 마셨다고요. 그 컵이 유독 무겁게 느껴지더라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최영호 씨입니다. 68이세요. 30년 지기 친구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줬다가 그 친구가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억울하고 배신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잠자리에 누우면 그 친구 얼굴이 떠올랐고 길을 걷다가도 비슷한 목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답니다. 그런데 영호 씨는 어느 날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놈 생각하느라 내 하루를 낭비하지 않겠다. 딱 그 결심 하나였어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걷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억지로 걸었대요. 걸으면서도 그 친구 생각이 났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걷는 시간이 조금씩 자기 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영호 씨는 동네 노인정에서 바둑도 두고 혼자 등산도 다닌답니다. 두 분 상황은 비슷했어요. 배신당하고 서운하고 억울한 것도 같았지요. 한쪽은 자식한테, 한쪽은 친구한테. 그런데 지금 두 분의 하루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순자 씨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저랬는데 하셨을 분도 계실 테고, 영호 씨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사실 이 원고 쓰면서 뜨끔했습니다. 말하기 부끄럽지만 저도 10년 전에 제가 먼저 연락을 끊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그 사람 생각이 나요. 아직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 자신한테도 하는 말이랍니다. 그런데요. 두 분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었어요. 의지가 강하고 약하고의 문제도 아니었답니다. 핵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끝난 일에 지금의 나를 얼마나 갖다 바치느냐, 그것뿐이었지요. 저도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좀 얄밉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게 맞더라고요. 말했습니다. 고통의 절반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계속 붙들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서 온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그냥 잊어버려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먼저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이미 끝난 일에 계속 반응하는 순간 과거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반전 하나 드릴게요. 억지로 괜찮다고 생각하려 할수록 오히려 더 괴로워집니다. 이게 오히려 당신의 노후를 망칩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나는 행복해, 행복해.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려 하면 뇌는 오히려 더 강하게 저항한답니다. 심리학에서 이걸 사고 억제의 역설 또는 흰곰 효과라고 부르지요. 흰곰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더 생각나는 것처럼 억누를수록 더 떠오르는 겁니다. 다이어트 할 때도 절대 치킨 생각 안 해야지 하면 머릿속에 온통 치킨만 떠오르잖아요. 후회도 똑같습니다. 안 하려고 애쓰면 더 깊게 빠져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자비 self-compassion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남에게 베풀던 친절의 절반만이라도 나 자신에게 돌려주는 것, 그게 전부랍니다. 우리는 평생 남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웠어요. 자식이 실수하면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했지요. 친구가 힘들다고 하면 밤새 전화를 붙들고 위로해 줬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한테는 어땠습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며 가장 가혹한 심판관이 되어 있지는 않으셨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남에게는 친절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가장 잔인하게 대해왔기 때문입니다. 그 불균형을 조금만 바로잡을 때 뇌의 회복 회로가 다시 살아난다는 게 연구로 증명되었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신과 따뜻하게 대화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습관을 가진 노년층의 뇌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인지 기능이 평균 5년 이상 젊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후회는 그냥 감정이 아닌 거예요. 뇌를
늙게 만드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스스로에게 친절한 사람은 뇌도 천천히 늙는다는 얘기지요. 나이테를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힘든 해를 보내면 그 해의 나이테는 유독 좁고 촘촘하게 남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좁은 나이테가 있기 때문에 다음 해의 넓은 나이테가 더 선명하게 빛나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하루가 더 깊어지는 거랍니다. 그 좁은 나이테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당신이 살아온 증거니까요. 참, 이게 쉽지 않죠? 알아요. 수십 년 된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지요. 그런데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한 줄만 적어보세요.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다.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완벽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틀리지 않았다는 말도 아니고요. 그 순간, 그 나이에, 그 상황에서 당신이 알고 있는 것들로 할 수 있는 걸 했다는 거지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한 줄이 수십 년 된 후회의 실을 아주 조금씩 풀어주기 시작할 거예요. 억지로 잊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없었던 일로 만들려 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그 기억 옆에 오늘의 나를 조금 더 놓아주는 것. 그게 시작이랍니다. 내일 아침 눈 뜨면 뭐가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거창한 거 말고요. 그냥 오늘 하루 딱 하나만요. 따뜻한 커피 한 잔이어도 좋고 오래 못 간 산책길이어도 좋아요. 오랫동안 묵혀뒀던 책 한 권이어도 누군가에게 안부 문자 하나를 보내는 것이어도 좋습니다. 그 작은 한 가지가 후회 대신 오늘을 채우는 시작이 된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 지난 일을 되새기는데 쓰기엔 너무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오늘의 나에게 조금 더 써주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 과거보다 오늘을 조금 더 선택해 보셔도 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따뜻하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